자,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주식뉴스공장 9월 3일 첫 번째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통상전쟁, 통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휘두르고 있기는 하죠. 이 선진국들과의 교역과의 무역 갈등 다 뭐 거의 걸려 있습니다. 적자 규모 부분들을 보니까 멕시코가 한 760억, 캐나다가 한 230억, 멕시코가 더 크죠. 근데 멕시코가 지난주에 타결이 좀 됐기 때문에 캐나다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규모가 캐나다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은 뭐 딸랑딸랑, 미국의 딸랑딸랑이니까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규모 부분들 보면 EU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돼요. 중국이 한 3,700억, 4,000억 달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보시면 큰 거보다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씩 지금 일단 클리어 시켜놓고 다음은 이제 EU까지 가겠죠. 우리나라는 뭐 캐나다하고 통상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선순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도 이번에 철강 관련된 부분도 보고 그거 우리나라의 무역 갈등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순서상으로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에 들어가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아베 세 번째 장기 집권 부분들이 지금 플랜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아무튼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진주만을 잊지 않다라는 걸로 일단 선빵 한번 딱 날렸어요.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도 뭐 통상협력 부분들을 재협상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일본은 그렇게 강공 드라이브 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7월 5일까지 이제 공청회 부분들이 되는데 7월 6일날 바로 부과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트럼프는 뭐 바로 부과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이 금액 자체도 한 번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500억 달러 할 때 두 번 나눠서 진행을 했죠. 그거와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2천억 달러도 단계적으로 부과 가능성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통상 시간상으로 보면 EU하고도 지금 아직 진전이 안 됐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상으로 보시면 200억이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가 한 700억, EU가 한 1,500억,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거의 한 2배 이상 EU 대비. 그래서 EU 진행하고 중국 다음 단계 압박 부분들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보다는 이것도 역시 쪼개가지고 11월 전후에 뭐 시진핑 미팅 관련된 부분들 전후까지 계속 압박수단 그리고 다음 달에 환율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연결시키면서 중국의 압박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잠깐 코멘트를 드렸어요. 대만의 미국 해병대가 40년 만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이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저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한테 레드라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 부분들이에요. 다른 거는 참을 수 있겠지만 대만을 건드는 것은 중국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 하면 그건 이제 중간선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방향 부분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해병대, 미국 해병대요. 대만 해병대 말고 미국 해병대의 진출 부분들이 되는지 이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순서상으로 관세 부과는 점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9월달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죠. 오늘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이제 관련된 뉴스 부분, 플로우 부분들 올려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주말에도 하나 정도 남북 특수단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섹터 코스피 하나, 코스닥을 하나 꼽으라면 딱 여기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신조선가 상승 관련된 부분을 뭐 홈페이지에도 돌려드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도 관련된 내용 부분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신조선가 상승에서 조선업종의 상승,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의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오늘은 코스피 종목군들은 약간 혼조세였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거의 양쪽에서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없이 동시 만기다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종목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어떤 시황도 일부 뭐 반영이 됩니다만 지금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시총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다 선물없이 동시 만기의 포지셔닝, 어디 쪽에 현물과 선물의 어떤 격차 부분들을 만들면서 프로그램 매수나 프로그램 매도 부분들을 유발시키는 어떻게 하나의 지렛대 역할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도 여기에 연관될 수밖에 없겠죠. 포지셔닝에.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업종이 가장 강세 부분들,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남북 특사단 방북 부분들이 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 있죠. 예전에 상승을 크게 이끌었던 뭐 화성 밸브라든지 대동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10% 이상, 뭐 많게는 2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틈새 장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장세 자체가 모멘텀 장세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고르게 올라가면 재밌기는 하겠습니다만 각계 전투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플로우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린 내용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라는 게, 이 섹터들만 그 중에서도 막 10개의 뉴스플로우 중에서 정작 그 시장에서 영향받고 수급에 들어오는 것은 많아봤자 2개에서 3개 정도예요. 장세 특징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그리고 이번 주 남북 특사단의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내면서 미국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의 플로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느냐의 과정 중이고, 한편 어떻게 보면 이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는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어떤 제품이 괜찮아요. 회사의 매출 캐시카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죠. 연구 개발을 해서 그 제품이 일단 연구실에서는 연구실에서는 기술력이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양산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양산을 준비를 할 때 돈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요. 그래도 기본 캐시카우가 탄탄해야 되는 게 그런 역할 부분들인데, 신성장 동력 부분들로 양산 부분들 준비가 됐는데, 뭐 토어 닦고 설비 투자 받고 설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양산을 진행한 다음에 또 매출까지 일으키기가 빨라봐야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려요. 물론 이제 그 업종마다 상이하게 틀리기는 하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이런 그 프로세스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워낙 규제 부분도 많고 넘어야 될 벽도 많고, 아직 양산을 연구실에서 양산을 할 수 있을까, 기술력에 대한 검증 부분도 약간 아리송한 상태에서 그 기대감에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뭡니까? 워밍업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연구실에서 뭔가 제품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 이제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련 종목군들, 뭐 화성밸브, 대동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지수는 오늘 소폭 조정 부분들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 부과, 캐나다 관련된 부분, 또 오늘 미국이 휴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관망세 부분이 있고, 장중에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14개월로 최저 추락 부분 나오니까 중국 증시는 그래도 하락 부분 나와다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체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옵션 쪽에서는 조금 밀렸죠. 근데 지금
이 녹음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4시 한 20분 정도 약간 안 됐습니다만은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심천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1%까지 이 PMI 지표 하락으로 나왔다가 거의 보합선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동행했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지수하고 미국, 중국 지수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지수가 마감이 되면 그때부터 중국 지수가 이렇게 밑골이 들면서 쭉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지수의 선물옵션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 부분들을 딱 한마디로 키워드를 잡는다면 남북 경협, 남북 특사단의 긍정적인 뉴스 부분하고 관세 부과 뭐 여러가지 불확실성들이 있죠. 이 불확실성이 대결 구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페셜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만 어쩔 수 없어요.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는 선물옵션 동시에만 이제 갖겼고 종목군들은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뭐 아까 남북 경협의 특별한 이슈 부분이 있는 종목만 수급이 들어가면서 각계전투식의 움직임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장세를 한 2주 이상 전부터 계속 그 얘기 드렸죠. 지금은 모멘텀 장세이고 그 다음에 각계전투의 종목 장세 부분들 흐름이 나온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월 3일입니다. 이틀 정도 남았어요. 남북 특사단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은 이제 우상향 부분도 좀 되겠죠. 9월달은 여기에 가장 많은 포커스 부분들을 일부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캐나다, 이번 주 뭐 캐나다 기대감 크고 그 다음에 이제 EU 쪽과 어떻게 되는지, EU 자동차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권 부분들을 다음 키우면서 그 다음 순위가 중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 부분들은 한 번에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쪼개져서 그 흐름 부분들을 보아가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에 집중하시면서 시장 흐름 부분들 체크하시고 관심권 두셔도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9월 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